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국내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하면서 정말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증시가 강하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올라간다면, 상승이 나온다면, 돈이 몰린다면 어디로 몰리는지, 그리고 어디로 미리 몰릴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민감하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관심을 먼저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지금 제 생각에는 돈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디에 돈이 몰리는지 설명드리고요. 최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써주시는 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 줄이 제가 영상을 매일 이렇게 올리는데 힘이 되니까 꼭 한 줄이라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감사한 마음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가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중요한 게 엔비디아와 현대차 관련된 로봇이죠.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가장 크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또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많이 올라간 게 더 오르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20만 원을 돌파하고 상승 중이고 100만 원을 돌파하고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아마 이 전일자 그리고 실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반등세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르는 거랑 또 수급은 다른 문제거든요. 돈이 돌고 있긴 한데 거래 대금이 세긴 한데 삼성전자가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한지는 제가 좀 이따가 이 외국인 기관 수급 보면서 설명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로봇으로 좀 강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10% 이상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윗골이 살짝 달다 보니까 10% 미만에서 끝났는데 오늘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 전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현대차 그룹 ETF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바닥에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 ETF도 꽤나 상승이 나왔었다. 그걸 좀 깊게 다루고 싶은데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코덱스 200입니다. 이거는 코스피 200을 1배수로 추종하는 ETF라고 얘기를 하죠. 요새는 이 거래대금 상위에 항상 ETF가 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기에 코덱스 200이 껴있다는 거는 코스피 상위 200개 기업에 돈이 이만큼 뿌려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는 무조건 이 코스피 200 이내에 있는 상위 200개 이내에 있는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골라야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 오늘 코스피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입니다. 이거는 곱하기 2배수. 그래서 2배 해서 정확히 4% 상승을 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고 이 우리가 항상 이 벚꽃 배당, 분기 배당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막판에 오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들어오긴 하는데 상승세가 좀 꽤 강했다.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된 기대감도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오토에버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차랑 똑같이 이제 두 개가 현대차 그룹으로서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항상 상위에 있는 게 2차 전지예요. 삼성 SDI가 3.3% 상승으로 거래대금 상위에 위치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2차 전지의 힘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대차나 이 기아차 지금 상위에 있는 이 기업들도 사실 연장선으로 봐서는 2차 전지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좀 돼 있고요.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 오랜만에 로봇 기업 반등세가 이어졌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지금 현재 코스닥의 2차 전지 대장 기업인데 상승세 거래대금 상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도 꽤 강한 모습이었고, 사실 원전 얘기는 제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해왔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추세를 보고 있는 거다 보니까 깊게 설명은 안 하고 좀 이따가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이제 반도체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하나비전이나 최근에 HBM 본더 관련된 기업들이 이 기업들에 이어서 이제 소부장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삼성전기 역시나 똑같고요. 그다음 인버스, 지금 인버스가 258원입니다. 지금 아직 그 희망을 좀 못 버리시고 최근에 인버스를 사시거나 또는 샀던 분들이 더 사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순응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부는 내가 인버스를 살 수도 있지만 일부는 또 그 반대 포지션에서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새롭게 신규로 인버스에 들어갈 마음이 있다, 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냥 언제 사라가 아니라 아예 평생 사지를 말아라 얘기를 합니다. 증시가 오히려 빠졌을 때 분할로 저점에다가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다. 네, 하락에 베팅하는 것보다 바닥에 사는 게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버스는 새로 오신 분들은 공략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는 좀 순응하는 생각을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을 더듬는 이유가 아마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인버스를 찍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쉽게 그리고 가볍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말을 좀 이렇게 요리조리 제가 조금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돈들이 그럼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외국인은 뭘 사고 기관은 뭘 사고 개인은 또 뭘 사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 현대차를 좀 샀어요. 그래서 4,300억이면 사실 엄청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안 산 건 아니거든요. 4천억 정도면 유의미하다. 외국인이 현대차에 거래대금을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외국인이 현대차를 또 판 적은 없어요. 현대차에 관심은 안 뒀을 뿐인 거고 판 적은 없었는데 외국인이 현대차에 관심을 좀 두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밑에 두 개는 의미가 없는 거래 대금이라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기관입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에 5천억 정도 기관이 매수했고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사긴 했는데 대단히 그렇게 큰 유의미한 돈은 아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이 오늘 뭘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를 1조 3천억을 샀습니다. 엄청 많이 샀죠. 1조면. 그리고 SK하이닉스 3천억,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코스피 1배수 2,500억 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사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1조면 진짜 많이 샀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8조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거의 3, 4일 연속으로 삼성전자를 막 1조에서 2조씩 거의 매일 매도해요. 1조, 2조, 1조, 뭐 8천억, 1조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3, 4일 연속으로 계속 매도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외국인이 매도를 할까? MSCI 이 지수에 한국 지수가 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이 대표 지수 중에 코리아 지수가 있는데, 그 코리아 지수가 이제 이번 2026년도 2월 27일에 리밸런싱을 합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거기 안에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그 줄인 돈에 대해서는 또 밑에 뿌려주는 그런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이 코리아 지수에서 리밸런싱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삼성전자입니다. MSCI에서 물량을 조금 삼성전자를 덜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그렇습니다. 원래 이 안에서 총 시총의 25%를 기업 한 개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한 28%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청산을 해서 아래의 비중으로 이제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좀
먼저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피셜은 아니에요. 이유를 찾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다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열심히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SK하이닉스 3,600억 정도 팔았는데 뭐 대단한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면 되고, 기관이 오늘 코덱스 200인데 이제 사실 뭐 개인들이 사는 거를 기관이 넘겼다라고 보는 건데, 2,500억이면 엄청 많이 팔거나 또 그런 물량은 아닙니다. 오늘 개인이 뭘 많이 팔았어요? 현대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급락을 할 때 되게 많이 샀거든요. 맨날 거의 현대차를 사모았는데 그분들이 이번 10% 오르자마자 바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느끼는 거는 뭐가 반등하거나 뭐가 오르잖아요. 그럼 개인들은 바로바로 팔아요. 바로바로 반응해서 바로바로 매도해 버립니다. 근데 그 바로바로 매도하는 걸 보통 누가 받냐면 외국인이 그 물량을 다 받더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현대차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외국인이 현대차를 사고 삼성전자를 팔고 그 판 삼성전자를 개인이 사고 있는 상황이다. 서로 지금 주고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저는 왜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올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 또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뭐가 있냐면 상법 개정안인데, 그 상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해놓고 그 투자했는데 나를 투자자 취급 안 해주면 뭐하러 투자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또는 여러분들이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에다가 내가 돈을 넣었어. 근데 그 가게에서 나를 돈 넣은 사람 취급 안 해줘. 그 가게에 지분 있는 사람 취급 안 해줘. 그럼 그 가게에 돈을 왜 넣습니까? 그리고 가게에서 돈을 벌었는데 나한테 돈을 주지도 않아. 근데 가게에 지분이 있는 사람 취급도 안 해줘. 뭐하러 돈 넣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주식을 샀을 때 우리가 주주잖아요. 그러면은 주주의 대우를 해주고, 주주한테 번 돈이 있으면 나눠주고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잘 됐었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좀 많이 등한시 됐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저평가되고 기업이 이제 본래 가치를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2025년도에서 6년도가 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3차 상법 개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통과가 됐고요. 원래는 이제 자사주를 사면은 이거를 원래는 소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을 줄여서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사주를 산 다음에 소각하지 않고 이거를 담보로 또 돈을 빌려와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한 이거저거 하고, 그러니까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닌데 이거 가지고 자꾸 돈 빌려오고 이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냐 싶은 거죠. 그래서 야, 이러지 말고 자사주 사왔으면 1년 안에 무조건 소각해 라고 이번에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 개정안을 176명 중 175명으로 의결이 됐고요. 거의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요. 현행 법상에서는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사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권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인정하면 1년 이내 아니라 뭐 연장하는 거 상관없어. 주주들이 인정하고 주주들이 결정하라. 그래서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이게 맞죠. 주주들이 결정을 해야죠. 자사주를 이거를 청산할지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교환 사채할지. 왜냐하면 주주가 뭡니까?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업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서로 의기투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거라면. 그래서 이거는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전 돈이 지금 몰리고 있다 생각하는 게 2차 전지예요. 왜 그러냐? 일단 인터배터리 2026이 한 지금부터는 2주 뒤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배터리 2026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산업 전문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3월 11일에서 13일에 개최를 하고요. 사실 인터배터리 2016은 정말 사람들이 정말 북적이고 저 줄이 엄청 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는 전시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NF 등등등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우리의 신기술이나 우리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보여주는 곳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 장비, 뭐 검사 측정 장비, 핵심 광물 공급망 등등등 우리 기술력을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대감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5년도에 사전 등록 인원만 약 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20%씩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인터배터리에 나오는 기술력이나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전시된 것들이 기대감을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회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 돈을 빌리는 건데 사실 회사가 별로면 돈을 누가 빌려줍니까? 근데 이번에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 수요 예측에 약 2조 원 이상의 돈이 몰렸는데, 원래 총 2천억 원을 모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2조가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몰렸죠. 그래서 이번 발행으로 채무 생활을 하고 기업이 좀 더 건전하고 안전하게 좀 이 경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우량 회사채로서 이 AA 등급의 회사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부터 회복 구간입니다. 이게 보시면 조거든요. 6조 2천억, 5조 5천억, 5조 7천억, 6조 1천억인데 이게 2026년도에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성장이 이뤄져요. 1분기는 크지 않아요. 5조 6천억인데 2분기부터 6조 6천억, 7조 8천억, 7조 9천억 쭉 우상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전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대형 전지도 성장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좀 ESS 이 부분이거든요. 에너지 저장 장치. ESS가 매출액이면 해봤자 뭐 5천억, 뭐 해봤자 4천억 나던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026년도 와서 1조 6천억, 2조 2천억, 이게 지금 5천억 나던 게 2조씩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에 대한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구나, 긍정적이구나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사실 뭐 좋게 나와봐야 뭐 3천억, 뭐 4천억, 6천억 적자 이랬었는데 올해 1분기만 적자 내고 쭉 7천억까지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좀 현재 구간이 이제 구조적으로 산업이 회복되는 구간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어느 한 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기보다는 항상 얘기하죠. 지금은 시장을 따라가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1등이 아니라 그 밸런스를 따라가는 거에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저는 2차 전지 산업 ETF, 그래서 305720이고요. 2차 전지 산업이라는 2차 전지 대표 ETF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약간 밸런스, 평균의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ETF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뭐 개별주 굳이 한 개를 찍지 않아도 저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래서 퓨처엠, LNF, 엔캠에서 사실 전해질부터 안에 들어가는 음극재, 양극재, 배터리 기업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따라가기 좋다. 상승률이 제일 크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우리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미 이거를 얘기를 했죠. 예비 얘기를 하고 이미 이제 시작을 한 구간 라인 때는 이제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현재 구간은 저는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칼같이 잡고 가야 된다. 얼마를, 손절가를. 왜? 현재 우리는 쏠 거면 현재 구간에서 쏘는 게 맞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쏜다라 볼 수 없거든요.
얘가 가다가 밀리거나 아니면 못 가고 이번에 밀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쏠 거면 지금이 맞지만 여기서 못 쏜다면 짧게 자르고 또 다음번 새롭게 쏠 기회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잃을 땐 덜 잃고 벌 땐 크게 버는 구간이 온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보다 쏠 거면 지금 쏘는 게 맞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손절가를 원래는 17,000원이었거든요. 올립니다. 올려서 17,500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저희가 칼같이 17,500원 손절가를 잡고 홀딩해야 된다. 예, 지금 여기 손절가 이탈하면은 무조건 매도하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끝까지 추세를 따라가는 게 정답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세는 끝까지 따라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실질적으로 전력기기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AI 빅테크들이 자체 발전소 건립을 통해 전력 수요 충당이 필요하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야 너네들이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서 그래서 전기세 지금 올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너네들이 적어도 올린 만큼은 더 감당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필요하면 알아서 너네들이 보시면은 발전소 건설해가지고 너네들끼리 그 돈으로 전기 만들어서 요금 안 오르게 해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데이터 센터를 위한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어떤 거 건설하겠습니까? 단연 원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전 규제를 풀어준 게 트럼프고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한 게 트럼프면 당연히 원전을 건설하는 게 가장 이득이겠죠. 그래서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원전이 재가동된다 그러면은 그 전기 다 사버리고 그 다음에 실제 빌 게이츠도 SMR 소형 모듈 원전에 투자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AI 빅테크의 전력 수요까지 충족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서민들의 전기 요금 상승을 억제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야 그 돈 너네가 좀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ETF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제 원자력 SMR. 제가 이 원자력 SMR은 일단 추세를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꺾이기 전까지는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 009 8F0입니다. 그래서 SMR 이 원전의 가장 큰 상승은 아니지만 이 밸런스를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ETF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009 8F0입니다. 이미 지금 추세 상승이 시작된 구간은 여기였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추세를 따라왔고 계속 추세를 따라다녔고 그래서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었고 지금까지도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깨지기 전까지는 뭐해라? 끝까지 가라. 지금이 높다. 지금이 고점이다. 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고점 모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배 가는 기업은 바닥에서 10배 가는 게 아니다. 뭐다? 2배 간 기업이 5배 더 오르면 그게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10배 기업을 찾고 싶으면 2배 오른 기업에서 찾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2배 올랐으면 어때요? 기업이 높아 보이죠. 근데 10배를 가려면 2배는 가야 10배는 간다는 거예요. 2배도 못 가는 애들이 오히려 10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높은 애들이 더 높게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도 느끼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뭐다? 추세를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18,000원으로 짧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전은 짧게 잡고 가야 돼요. 손절가 18,000원으로 짧게 잡고 저는 끝까지 추세를 따라가라. 깨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깨면 끝까지 가는 거. 깨면 자르세요. 여기서는 잘라봤자 마이너스 6% 5%밖에 안 돼요. 근데 벌면 얼마? 15% 20%입니다. 그러니까 손익비가 손실보다 수익이 2배 3배 많죠. 그럼 뭐 여러분들이 걱정될 게 있네요. 자를 땐 짧게 자르고 벌 땐 크게 벌면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잠깐만 보고 가는 걸로 하고요. 0117V0 제가 AI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전력기기 수요가 성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관심을 계속 두고 있다.
추세를 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매번 강조를 하지만 명확한 손절가만 지킨다면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는 역시나 17,000원 잡고 칼같이 다 똑같이 지키면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강한 기업을 고르자면 반도체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반도체 이어서 2차전지, 원전, 전력기기 기업들의 돈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절대 손실을 안 본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의 위기는 뭐다? 손실 볼 위기가 아니라 시장을 못 따라가는 위기다.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그 올라가는 종목을 사지 않는 거, 내가 무서워서 매수를 못 하는 거, 그게 진짜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 다 잃을 각오가 있어요. 다 손절 거 없으면 손절할 각오가 있어요. 이럴 각오도 없으면 지금 시장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10% 벌고 3% 내주는 거고요. 20% 벌면은 5% 내주는 거예요. 내줄 각오로 지금은 따라가야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럴 각오가 없다면 사실 저는 그게 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게 잃을 각오를 하되 덜 잃고 더 버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어디가 몰리는지 꽤나 좀 진지하게 제가 좀 면밀하게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매일 시청하시면 여러분들도 저랑 밸런스 있게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저희가 2026년 버전으로 자료집을 업데이트를 했다. 여기 안에 현대차 로봇, 엔비디아 로봇 내용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받고 싶다 하신 분들 무료로 아까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저희가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저희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뭐 개인정보 적어야 되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받아도 쓸 데도 없어서 안 받습니다. 그냥 무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플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딱 하나 뜨는 게 뭐냐면 저희가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중요한 글을 가끔 쓸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 푸시 알람에 대해서만 그냥 허용해 주시면 된다. 중요한 글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뜹니다. 허용하시겠냐? 그럼 그거 허용해야 푸시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바로 허용하시고요. 그래서 어플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뜨게 되고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2026년 버전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한 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2026 로봇 자율주행, 2025 하반기 로봇,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전부 다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거든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25, 24, 23, 20 저희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 정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평생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제가 항상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힘을 얻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한 줄 한 줄 제가 다 읽고 있거든요. 꼭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안경이 약간 돋보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돋보기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래서 돋보기가 아니고 그냥 안경이다 여러분들. 그냥 이 도수 있고 난시 있는 안경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최대한 이렇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다음번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